예, 안녕하세요. 첫 강의인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마지막 막학기일 텐데, 어, 강의 아웃라인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은 10%밖에 안 돼요. 물론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막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 관련, 취업 또는 다른 진학,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꽤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고 중간하고 기말고사는 25%씩입니다. 숙제가 40%인데 1학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숙제 한 5번 냈나? 꽤 많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왜냐면 2학기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긴 합니다. 초반에는 좀 바짝 당기고 후반부로 가서는 좀, 네, 아무튼 어려워요, 과목이. 물리가 안 쉬운 과목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제가 몇 가지 강조를 하자면, 좀, 잠깐만, 이게, 이거는 뭐가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헷갈리네. 선문답 같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질문을 한번, 질문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하지 말라 그런다고 너무 위축될 수 있는데, 일단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음, 여러분들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그리고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질문도 괜찮은데 질문이 구체적인 문제일수록 어, 그리고 여러분 뭘 궁금해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잘못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더 혼란 상태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 이 식이 이해가 안 간다. 어느 파트에서 어느 몇 줄에서 넘어가는 게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근데 어, 주저주저 할 수 있을 텐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틀리든 말든. 선문답 같은 질문이 될 경우에도, 그거는 제가 선문답 같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 당당하게 질문하시고, 그럴 때 언어하고 단어, 사용 단어에 꼼꼼해지셔야 됩니다. 모든 단어를 다 의미를 다 파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노력은 해야 돼요. 여기는 전에도 얘기한 건데, 이거 공자님 말씀인데, 안다라는 거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를, 근데 이게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설프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과학을 할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모르는 것을 모른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이고, 그게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세상 사람, 뉴스 보면은, 그, 도 모르면서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운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을 풀린다. 이건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중국 고어에서 따왔어요. 내가 어디서 출전하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쪼개는 그 쉬운 쪽 쉽게 풀리는 쪽으로 문제를 바꿔치기 하는 거를 좀 변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들어본 것은 구분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모른 척 하는 게 더 문제고 여기까지만 이거는 제가 계속 메시지를 던질 텐데 지금은 선문답 같은 얘기가 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상황이 없으니까. 아웃라인은 이제 키텔 책을 하고요. 어, 설명이 친절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데, 제가 해보니까 이 책이 30년 넘게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책들, 이렇게, 근데 다른 책으로 했다고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학, 고전역학, 양자역학, 수리물리 이런 과목들을 각각 배웠는데,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긴 했는데 저걸 왜 하지? 하고 했는데 이 지식들이
얘에서 배운 것들이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연결을 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죠. 고체물리에서는 이 네 가지에서 뭐 네 가지가 다는 아니더라도 나왔던 지식들이 막 연결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괴로워요. 그, 이거 전자기억에서 배웠던 건데, 고전력에서 배웠던 건데, 양자역에서 배웠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찾아보세요. 제가 꼭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찾아보는데, 저는 여러분과 다른 교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책에서 어떻게 돼 있다 하면 내가 그 책을 또 봐야 돼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내가 답변을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질문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고체 분리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응용에 중요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 그 자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리의 근원을 따지기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링의 보조 역할로 아니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된다. 다 맞는 얘기예요. 각자의 취향과 시각에 따라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런 건 이제 선문답 같은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취향과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왜 고체 물리를 하느냐? 이제 이 좋은 타이틀은 아닌데 이 섹션에서 얘기하려는 거. 음, 뭐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나 또는 컨덴스 매터 피직스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 그, 뭐, 일단 고체 물리 주제 왜 하느냐를 대답을 잘 못하겠으니 고체 물리의 분야가 뭐뭐가 있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물질, 얼마나 예를 들어서 메탈, 세믹 반도체, 인슐레이터, 인슐레이터에서 더 나가면은 좀 다른 말로 하면 다이엘렉트릭, 유전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이 구분은 전도도, 컨덕티비티, 전류를 얼마나 흐르느냐 이거에 따른 구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마그네티즘, 페로엘렉트리시티, 다이엘렉트릭 뭐 이거면은 자성 또는 전기 또는 전자기적 특성 때문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스핀트로닉스, 컨덕티비티, 슈퍼컨덕티비티, 열전, 뭐 에너지 하베스팅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에너지를 버려질 에너지를 얼마나 재생하느냐,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매트리얼 또는 프로퍼티, 물성에 대한 구분이 있을 거고 현상에 대한 구분이 있을 거고 이게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치면은 이렇게 구분은 이거냐, 요 원 밖에 있느냐의 구분인데 다른 원을 그리면은 이게 겹칠 수도 있고 전혀 겹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거나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방법론에 의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이냐 실험이냐 합성이냐 측정이냐. 근데 이것도 합성하면서 측정도 하니까 근데 주 종목이 어디냐. 밴드 이론이냐 모델 캘큘레이션이냐 뭐 STM, RP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 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 딱 보자마자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포기해야겠다. 아주 불성실한,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문제는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 방에 보고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근데 그때 뭐지? 이제 바운스백 멘붕이 왔어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추스려 가는 게 필요한데 한 방에 모른다. 아니 수십 명의 천재들이 다 모르놨는데 몇 평생을 거쳐서 한 거를 왜 한 방에 보고 알겠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그거를 기대를 해요. 그럼 바보예요. 몰랐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 그 이해하는 방식이나 공부하는 방식의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독설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뭐 모른다 당황하지 말고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는데 심호흡 한번 하고 아니면 그 자체를 즐기세요. 모르는 것 자체를 결과에 오리엔트 되는 것보다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1학기 때는 딱 5단원을 했는데 아주 여러분 그 1학기 때 들었던 사람들은 죽어났죠. 이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1, 2장이 엄청 어려웠고 3, 4장 이쪽은 계산이와 그 했는데 좀 거시기 했는데 4학년 2학기만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를 못한다면 부당한데 아무튼 할 수 있는 것까지 할게요. 이 1학기 때 했던 토픽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결정구조, 역격자 이거는 지금 다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훑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봤더라 하고 다시 찾아볼 때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힘 조절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공부하는 거에 방해가 되지 않고 효율을 위해서 찾아보는 건데 주객이 전도돼서 옛날 거를 보다가 그거에 심도 있게 파다가 보면은 현재 지금 하는 거를 놓친다. 그 방법이 좀 안 좋은 방법이죠. 이제 훑어야 돼요, 빨리. 빨리 훑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야 돼요. 자, 이쪽은 4, 5장 4는 아주 계산 재미 들인 사람들은 재밌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 연장선상에서 푸논을 했으니까 전자를 하는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이제 2학기 때 아웃라인은 크게 6장의 프리 엘렉트론 또는 페르미 가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7장의 에너지 밴드 그리고 8장 반도체 요 세 단어는 좀 심도 있게 할 거고요. 나머지 주제들은 다 못해요 어차피. 나머지 주제들은 제가 챕터를 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구를 그거에 맞춰서 할게요. 근데 얼핏 그냥 단어 하나만 내뱉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반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반문을 당하면 아이씨 그거 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는데 제가 반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문을 해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게 계속 반문하는데 반문하는 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해 하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음. 그러면은 한번 챕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한 거는 책을 볼 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펼쳐가지고 공부를 많이들 하시는데 최악의 방법입니다. 책을 처음 사고 제대로 공부할 때는 목차를 먼저 봐야 돼요. 목차를 봐서 뭐가 어쩌라고 글자만 지금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펼치면 글자들만 있죠. 백색과 흑색, 어쩌다 회색만 있고 이런 상황에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에서 한 단 더 나아가요. 단어를 읽어요. 지금 단계에서 수업을 안 했으니 당연히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 얘기인가? 뭐 한다는 거지? 나름 상상을 해봅니다. 추정을. 그런 다음에 이 서브 섹션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얘네들끼리 연결이 되나? 기탈책이 좀 연결고리가 좀 허접해요. 근데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있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넘겨짚어서 맞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용어, 어떤 의식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공계책은 저는 100% 장담하는데 하든 안 하든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본다 안 본다. 그렇게 봐야만 한다는 건 여러분 강박관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필요한 거를 어떻게 봐요? 이거를 보고서 키워드를 이걸 봐야 되겠다고 페이지를 찾는 방법이 있고 음, 있는데 어, 뒤에도 계속 이렇게 챕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대부분이고 가르치는 교수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걸 봐야 되고요. 어, 멍하니 보고 뭐지? 저건 뭐 하는 걸까? 이 질문을 이런 궁금함 상상일 수 있어요. 틀리면 어때? 이때 틀리면 어때? 이거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번 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책을 여러분 처음에 이거는 8장의 예를 든 건데
이 키텔 책은 처음에 챕터가 이 첫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그림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그림만 대충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면 요거를 봐요. 요 캡션이라고, 이건 캡션이던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어쨌다고. 이 숫자들은 뭐지? 잠깐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를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챕터를 다 알았다라는 건 말이 되질 않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기대합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본 다음에, 아,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왜 이 의도를 뭐였을까를 이제 나름 정당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챕터가 뭐 말이 막 많은데 이 이렇게 바로 돼 있는 섹션 그 전에 거 요것만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못 알아들어도 됨. 못 알아들어도 됨. 알아들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냥 읽어요. 신문 기사나 연예 기사 보듯이. 그리고 뭐지? 자학하지 마세요. 처음에 이거 보고 알아두면 그거 미친놈이야.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성으로 공부를 했는데 챕터에 뭐뭐가 있다 이렇게 적어놓고 할 때는 이제 앉아서 쫙 볼 때는 이 챕터를 이 목차를 보는 게 좋은데 급하게 찾아야 될 때는 책을 뒤지는 게 아니고 인덱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공계 책은 다 인덱싱 있어요. 키워드들이 ABC 순서로. 그러니까 목차와 인덱싱을 잘 활용해서 책을 보고 근데 인덱스로 처음 찾는 게 생각만큼 안 쉽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단어가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책부터 보고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구글링을 하세요. 구글링부터 먼저 하시면 여러분 공부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링이 더 편한 세대인 건 맞는데 그리고 급하면은 구글에 의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습관을 조금 좀 약간은 참아야 돼요. 구글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차와 인덱싱을 하고 인덱스로 찾는데 잘 안 되고 5분에서 10분만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링을 하세요.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단어를 인덱싱으로 찾는 연습은 왜 중요하냐면 아, 이 단어가 아닌가? 단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일단 정확하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처음에 힘들기 때문에 구글링 치는데 구글링에 대해 똑같아요. 근데 구글링 쳐가지고 이 자료가 믿을 만한가 아닌지 여러분은 뭘로 알아요? 구글을 믿어요? 대부분 쓰레기 자료가 맨 탑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은 나중에 한다. 네이버는 그 학술 공부에서는 최악이다. 남의 한 과제 베낄 때나 좋지. 네이버로.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과제를 찾았다? 그러면 나도 찾는다. 그러면 나는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복사한 걸 빨리 안다. 알겠죠? 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귀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5분에서 10분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키워드가 하나가 아니고 다른 베리에이션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얘기를 공하고 싶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못했고 남은 시간에는 물리익의 초간단 버전을 다음에 하지 뭐 끊고 갈까? 다음에 할까? 오늘 할까? 지금 오늘을 해버릴게요 그냥. 자, 물리익의 초간단 버전 5가지 항목을 했는데 초간단이니까 이거를 다 하고 다 알았다라고 하면 만용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한 편 해봅니다. 첫 번째 보존 법칙들 고체라고 이렇게 솔리드에서 힘, 고전역학, 양자역학 뭐가 다르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그중에 에센스를 몇 개 뽑아봤어요. 전자기학 기본, 그리고 고전역학 초간단 버전, 그리고 이공계에서 제일 많이 수학 스킬. 이거 디테일한 건 아니고 아웃라인이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할게요. 자, 보존 법칙은 뭐뭐가 있느냐? 에너지,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찰스 4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공부를 혹시 더 하게 되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는 다른 보존 법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음, 네 가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된다. 네 가지는. 이게 되게 쉽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보존 법칙의 변화로, 이게 베리에이션으로 이제 생기는 겁니다. 많은 유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자,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그랬지, 스피는 아닙니다. 스피는 컨저브가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앵귤러 모멘텀, 고전역학에서는 앵귤러 모멘텀인데,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오비탈 더하기 스핀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다 합했을 때 보존되는 겁니다. 어, 스핀이 없는 시스템이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보존이 되겠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없으면 스핀이 보존이 되겠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둘 다 합한 것이 보존이 된다. 이거 중요하고, 고체에서 다루는 힘은, 자연계 네 가지 힘은 뭐가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또 뭐가 있지? weak interaction. weak interaction은 이제 약한 상황작용, 양력이라고도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strong interaction, 이거는 강력, 이게 있는데, 중력은 중력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 아닌 한, 1학기 때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두 개의 힘을 비교하면 10의 몇 승이죠? 한 30 몇 승 차이로 얘가 압도적으로 커요. 1억이 아마 10의 6승이면 100만 원이거든요. 내가 1원 있고 당신이 100만 원 있으면은, 넌 나보다 99만 9,999원이 더 많군 하고 얘기한 게 의미가 없죠.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당, 그, 근데 그거를 5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원 줄게, 이만큼 돈 줄게 하면 얼마 받을래요? 둘 다 택하느니 그냥 이쪽 택하는 게 낫죠. 뭐 바보 아닌 한 이것도 택할래요라는 이걸 택할 바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예요. 전자기리가 압도적인 거예요. 근데 전기하고 자기를 합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펀더멘탈한 얘기인데, 이게 단 얘기는 안 하고, 전기만 놓고 보면 쿨롱 포스예요. 전화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힘을 갖는다. 근데 전화가 Q1이 이런 전기장을 만들면, 전기장에 의해서, 이게 전기장이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쿨롱 포스다. 근데 자기장이 있으면은 이 전화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이런 힘을 받아요. 힘이 V가 이렇게 가는데 힘이 수직으로 가는 거니까, 이 벡터 이걸 보면 얘가 하는 일은 제로. 됐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다른 힘은 요거 요 쿨롱과 로렌츠 이 펀더멘탈하게 이 두 개가 특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저 짜집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펙티브하게 나오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이거에 불과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컬 피직스하고 퀀텀 피직스 너무 다른데,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거 한번 할게요. 클래시컬 피직스는 파티클에서 파티클, 웨이브는 웨이브.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파티클은 파티클이면서 파티클은 또 동시에 웨이브도 되고, 웨이브는 웨이브지만 동시에 파티클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라는 걸 하느냐, 양자역학에서. 왜냐면 그거는 엘렉트론은 파티클인데 그걸 웨이브처럼 다루기 위해서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파동이라는 걸 많이 배웠을 텐데, 거의 대부분은 양자역학에 가져와서 써도 맞습니다. 파동에서 일어나는 간섭, 회절, 이런 것들, 진폭 뭐 이런 것도 있죠. 웨이브 이런 것들이 웨이브 펑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형태가 다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못 느낄 뿐인데, 그러면 무엇이 고전력하고 다르게 하느냐? 그 세 가지를 내가 뽑았는데, 드브로이 메터 웨이브 듀얼리티, 물질 물질 입자 파동 이중성. 그래서 얘는 파티클이 입자가 파동이면서도 어,
입자가 파동이면서도 다시 입자는 파동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파동을 입자로 취급할 수 있는 거고요. 하이젠버그 언서턴티 프린시플은 불확정성 원리는 뭐 들었는데 언제 써먹을지 이게 써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 수식은 간단한데 근데 이건데 이 델타 P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표준 편차 있죠? 통계적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듯 이미 쓰고 있는데 파울리 익스클루전 베타 원리 페르미온에 적용되는 거고 페르미온과 보존을 구분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얘기할 때 이제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를 내가 집어줄게요. 오늘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억. 이 네 개는, 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안 헤어질 거예요. 안 헤어지는데 일반 물리를 다시 공부한다는 치고 이게 갑자기 푹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은 물리를 하다 보면 아니 뭐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하는데 갑자기 푹 튀어나온다니까. 전자기억 버전이 있어요. 이게 벡터 그 다이버전스로 나타나는 두 개, 컬로 나타나는 놈 두 개, 컬을 나타나는 놈 보면은 시간의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왼쪽은 이건 전기. 전기를 컬을 하면 자기장을 시간 미분하고 컬을 하면 전기를 시간 미분하고 뭐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게 각각 가우스 법칙, 전자기 가우스 법칙이고 세 번째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자기유도 법칙이고 네 번째 게 암페어 메스웰로인데 일반 물리에는 이런 게 나와요.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은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여러분들이 어, 그 뭐지? 이거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거는 얘를 볼륨으로 바꾸고 이거하고 같아요. 얘는 서피스 적분이고 얘는 볼륨 적분인데 또 그냥 있던 놈을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취해서 한 놈은 같아요. 이거를 갖다 쓰면은 이게 같은 걸 보이는 건 쉬워요. 어,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있다. 그리고 유전 상수가 딱 튀어나오는데 그 C 제곱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식 제가 이게 쓴 거 여기는 맞는데 여기까지 맞는데 요거는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CGS에 딱 적응이 된 인간이라 SI로 하면 가끔 틀려요, 제가. 맥스웰 방정 네 번째는 SI로 하면 제가 맨날 헷갈려요. 자, 아무튼 유전율 다이렉 컨스탄트고 자기 감지율 얘를 곱한 놈을 역수를 취하면 빛의 속도 제곱입니다. 그리고 D하고 H는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잘 보시면 전기하고 자기가 완전히 닿지는 않은데 좀 비슷한 게 얘는 엡실론을 곱한 놈이고 얘는 뮤제로를 나눈 놈이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그 차이고 있고요. 근데 이 필드를 걸었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유도되는 거고 외부 자기장을 걸었을 때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 그러니까 자성이 유도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또 이거는 마그네틱 플럭스예요. 어, 그리고 커런트 덴시티는 일반 물리에서 이런 식인데 커런트 덴시티를 면적분하면 전체 전류가 되고 이거는 전류. 몇 가지 하나의 이퀘이션은 전자기 포텐셜은 요 포텐셜을 그레디언트 한 건데 B는 A를 벡터 포텐셜을 컬을 취한 거고 이렇게 하나 나온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는 요 놈이 들어가요. 많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연속 방정식이라서 차지가 있는데 얘가 시간에 따라 줄어 이만큼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 전하량 버전 법칙 이게 나간 게 전류예요.
이게 줄어든 만큼 전류가 나가고 들어온 만큼 전류 차주가 올라가니까 이게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에요. 그리고 고전역학으로 갈게요. 고전역학 초간단 정리는 다른 거 없어요. 뉴턴 메케닉스는 F equal ma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가지 법칙, 관성의 법칙, 그 F equal ma, 그리고 액션, 작용, 반작용 법칙 세 개가 다예요. 어, 두 번째는 라그란지안이라는 게 있는데 라그란지안은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게 라그란지안이에요. 그걸 가지고 변분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하거나 또는 리스트 최소 작용의 법칙을 쓰니까 그 원리를 쓰니까 오일러 라그란지 이퀘이션을 얻어요. 이 이퀘이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는 대학원 고전역학을 가르칠 때는 당신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기억하는 게 고전역학의 핵심이다. 에피콜엠에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크게 고전역학은 뉴턴이 하는 방법, 라그란지 쓰는 방법, 해밀토니안 쓰는 방법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방법인데 해밀토니안은 이게 엄밀한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정의가 있는데 왜냐면 라그란지안으로부터 정의가 되는데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라그란지안은 빼기고 얘는 더하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의 해밀토니안은 다룰 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 문제를 풀잖아요. 그랬더니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P가 그 I 하바 이렇게 나오는 근데 양자역학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양자역학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모든 아이디어는 고전역학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방정식은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이런 게 있대요.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해버리면은 요게 포스가 그레디언트 포텐셜하고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P의 다시잖아요. 그러면은 외우기 쉬워요. 근데 요 올러 라그란지 이퀘이션하고 해밀턴 이퀘이션을 외워야 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고 지금은 그냥 소개해요. 이런 흐름이 있다. 수학 매스매티컬 한 거 딴 거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테일러 익스펜션, 푸리에 트랜스폼, 그 퍼터베이션은 물리에서는 많이 쓰죠. 퍼터베이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중에 오늘 이번에는 할 거고 아마 그 어디 갔지 여러분 또 에너지 밴드를 다룰 때 제가 퍼터베이션 얘기를 살짝 해줄게요.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렇게 테일러 익스펜션은 간단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테일러 익스펜션은 어, x 함수를 x의 다항식으로 그냥 전개를 하는 거예요. fx가 있어. 에이, 나 모르겠어. 다항식으로 전개. 0승은 1승은 a1, 2 제곱은 a2,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n승은 an 이렇게 놓고 결정을 하자. 어떻게 하지? a0, a1, a2를 어떻게 결정하지? x =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다 빵. a0 됐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짓 미분을 하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a1 2a 2a 쫙쫙쫙 하고 x = 0을 넣음 그러면 2a가 나와요. 미분했기 때문에 그거를 쫙 넣으면은 2a가 아니고 이게 1a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오고 두 번째 미분은 이렇게 나오고 일반화 시키면 이게 테일러 전개다. 이거는 금방 알죠? 근데 여러분들 사인하고 코사인 또는 익스포넨셜의 테일러 전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시리즈는 딴 건 아니고 주기 함수가 있을 때 이 주기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급수로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프리의 정리고요. 익스포넨셜이 있으면은 나는 익스포넨셜은 베이직 코사인 사인 둘 다 하는 거니까 한 방에 다 하니까 좋다. 왜냐면 마이너스면 이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다는데 프리에 시리즈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 잘 못 느끼실 텐데 또 프리에 하고 하느니 그런 얘기를
투덜댈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좋아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고체 크리스탈 스트럭처 따로 하진 않겠지만 베스타라는 걸로 다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다 있고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예전 강의에 이어서 올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전 강의 참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음, 이건 뭐 나중에 하지 뭐. 이건 할 필요 없음.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좀 첫 강의 치고는 웜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음, 웜업을 그래도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신데 처음에 첫 주에 딩가딩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는 여러분이에요. 나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첫 주에 숙제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한 학기 잘해봅시다.